들어갈 거거든. 먼저 그냥 일단 첫 번째는 그냥 가볍게 1번부터 볼게요. 1번을 보면은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지. x에 대한 3차 방정식 x 곱하기 x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지금 실근 한 개랑 허분을 2개 갖는데 2개 실근을 1개 갖고 허분을 2개 갖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양의 정수 k의 최소값을 묻잖아. 그럼 일단 당연히 우리가 이거는 그래프의 언어로 바꾸겠지. 방정식을. 그죠? 그럼 그래프로 바꿔서 볼 건데 그럼 여기서 실근 한 개, 허분 2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실근 한 개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에 주목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다는 거는 얘가 교점이 몇 개밖에 없다는 거야. 교점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프로 봤을 때 그럼 뭐랑 그래프를 비교할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k를 우변으로 옮겨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6의 제곱은 k다 라고 바꿔서 쓰면은 결국 y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6의 제곱 그리고 y는 k 이렇게 3차 함수랑 지수 함수 아니 3차 함수랑 상수 함수 얘네들 사이에서 이제 교점을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잖아. 그럼 여기 x축이고 여기 0이고 여기 6일 텐데 그리고 쓱싹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y는 k라는 녀석이 얘랑 교점 한 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있는 요 극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y는 k에서 요 극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요 극대값 갖는 지점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왜냐면 더 위에 있어야 이렇게 교점을 한 개 가질 거 아니야. 그죠? 왜냐면은 접할 때는 교점이 2개니까 이때는 실근이 몇 개? 접할 때는 실근이 2개가.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이때는 이제 실근이 몇 개야? 이제 1개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우리는 k가 극대값보다 크면 되니까 극대값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극대값은 우리가 찾으려면 이 극대값 갖는 지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 지점은 비율 관계에 의해서 몇 대 몇이야? 여기 1대 2지. 그죠? 1대 2니까 여기 지점이 2가 된다고. 그럼 여기 대입하면은 2 곱하기 뭐 4의 제곱이니까 그러면은 4의 제곱 16이니까 여기 32죠. 여기 32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k가 어떻게 돼야 돼? 32보다 크면 되고요. 요걸 만족하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 k의 값은 뭐가 된다? 33이 되겠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됐고 그다음 이번에는 16번으로 넘어갈게요. 좀 많이 건너뛰고 16번으로 좀 넘어갈게. 자, 16번을 같이 보면은 16번은 지금 함수 fx가 지금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그래서 얘의 극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할 때 함수 y는 fx와 y는 라지 m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죠? 그럼 일단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야 되겠지. 그죠? 넓이가 어떻게 생겨 먹은 녀석인지 관찰을 먼저 해야 되니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 근데 이 fx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면에서 x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 합차로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죠? 여기서 더 인수분해하면은 그러면 얘가 어쨌든 fx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 그럼 여기가 0이고요. 여기는 이제 각각 뭐가 돼? 요 지점은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고 요 지점은 2루트 3이 될 거야. 되실까요? 그지? 그럼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극대값 갖는 지점을 라지 m이라고 하거든. 여기서 극대값 갖는 지점을 라지 m이라고 해. 그럼 여기서 극대값 갖는 지점 여기니까 여기서 C하고 이어서 y는 라지 m이다라고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지. 괜찮아? 아직 이 값이 내가 뭔지는 몰라. 근데 그때가 보이니까 이렇게 그어줄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넓이는 어느 영역이냐면은 요 둘러싸인 요 영역의 넓이거든. 그지? 그러면은 3차 함수랑 이게 결국에는 요 상수 함수도 이 3차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접선이거든. 그지? 그래서 3차 함수랑 접선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뭘 이용을 해야 돼? 뭘 활용할 수 있어? 여기서 요 교점과 요 교점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넓이 공식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요 교점을 먼저 찾아보자고. 그러면은 요 x 지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요게 근데 이렇게 생겼으면은 요게 변곡점 지나면서 이렇게 되니까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3이죠. 비율 관계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내가 여기랑 또 이렇게 변곡점이랑 해가지고 비율 관계 보면은 여기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되지.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 길이가 그럼 근데 2니까 비율 2에 해당하는 구간의 넓이는 몇이겠어? 4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뭐가 돼? 4가 된다고요. x좌표가.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넓이 공식을 활용을 하면은 여기서 내가 빨간색으로 칠한 요 부분의 넓이는 s는 써서 12분의 해서 절대값 a인데 최고차함계수 1이지? 그럼 1 쓰고 4에서 마이너스 2 빼면 몇이야? 6이죠. 그래서 곱하기 6의 세제곱이야 4제곱이야? 3차니까 4제곱이지? 그래서 6의 4제곱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답이 뭐 나오시겠네요.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36 곱하기 36이잖아. 그럼 36 하나를 10이랑 나눈다라고 하면은 3이잖아. 그럼 3 곱하기 36 하면 답은 108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시겠지.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넓이 공식이랑 비율 관계 한번 복습 좀 해볼게. 그래서 3차 함수 넓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 x축 있고 3차 함수 y는 a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최고차함 계수가 a인 3차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얘의 교점 여기 알파 여기 접점 여기 베타라고 해. 그랬을 때 요 영역에 대한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 얘는 12분의 절대값 a 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다 이렇게 된다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중요한 거야. 걔네 사이의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거리. 알겠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x축이랑 이렇게 꼭 접할 때만 된다라고 했어? 아니죠.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어떤 접선이랑 접할 때도 어떤 직선이랑 접할 때도 요 영역의 넓이가 요거랑 똑같이 계산이 된다고 이야기했지. 되겠나요? 그래서 넓이 공식은 이렇게 좀 알아둡시다. 그죠? 2차 함수 넓이 공식 똑같이 있지.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비율 관계에 대해서 저번에 내가 또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 사실. 그죠? 3차 함수 비율 관계가 어떻게 돼? y는 해서 만약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x의 제곱이다 라는 형태의 일단 만약에 3차 함수가 첫 번째로 있어.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x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3a 이렇게 쓰여지잖아.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면은 0이랑 3a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0에서는 접하고 3a에서는 이렇게 뚫고 지나갈 거거든.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이 비율이 여기서 이렇게 알면 우리가 여기서 극소값 갖는 지점, 다른 극값을 갖는 지점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고 했지. 근데 그 비율이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 비율 관계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데 그 비율이 요 인수 개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알겠어? 여기서 0을 보면 인수 개수가 몇 개야? 2개지. 그래서 요 영역에 해당하는 비율이 2. 그리고 3a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인수의 개수가 몇 개야? 1개지. 그래서 요 부분의 비율이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2대1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또 y는 어떤 것도 있다고 했어? 여기서 만약에 x의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3ax다 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3a 제곱 x다라고 이렇게 되겠어? 그럼 요건 인수분해 하면은 x로 묶으면 x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 그죠? 요거 일단 당연히 또 보면 기함수잖아. 그랬을 때 여기서 얘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지는데, 그럼 여기서 요 교점이 0이고 여기 교점이 여기 마이너스 루트 3a고요. 여기는 플러스 루트 3a야. 그랬을 때 요 0이 이제 변곡점이 되는데,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개형에서의 요 극대극소 갖는 지점의 비율은 몇 대 몇이라고? 요건 좀 외우라고 했지. 그지? 요거 몇 대 몇? 요렇게 해서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3이라고. 요렇게 해서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1대 루트 3이라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은 여기는 루트 3분의 1 해서 요 지점이 이제 그냥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루트 3a면은 요 극소 갖는 지점은 루트 3분의 1 해가지고 여기가 그냥 플러스 a다라고 극소 갖는 지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극각 갖는 지점이랑 변곡점에서의 비율 관계를 이렇게 알면은 결국에는 토탈해서 3차 함수가 있고 극값을 갖는 지점들이 이렇게 있어. 그지? 그럼 요 지점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변곡점 갖는 지점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어서 결국엔 이렇게 이어가지고 다 비율 관계를 봤을 때 얘네가 다 몇 대 몇 대 몇?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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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율 관계를 다 갖고 있으시다고요.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대 1, 이렇게 해서 2대 1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18번으로 넘어갈게요. 18번. 자, 18번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지금 이번에는 곡선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랑 직선 y는 2x가 있는데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니? 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궁금하잖아. 근데 여기 일단 그래프가 인수분해를 하면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여져. 그럼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 x축 해서 마이너스 1 지나고 0에서는 접하거든. 그럼 요렇게 그려질 거야. 되겠어요? 그치?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 되는데, 그랬을 때 y는 이제 2x를 그어주면은 요 부분은 그림이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뚫고 지나가겠지. 괜찮니? 그래서 y는 2x는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갈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 공식을 우리가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그냥 교점을 좀 정직하게 찾아서 교점의 x좌표를 좀 정직하게 찾아가지고 직접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교점 x좌표를 찾읍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바로 옮겨서 쓰면은 마이너스 2x는 0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요거 x로 묶은 다음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은 요건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2, 0, 1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지점이 이제 마이너스 2인 거고 여긴 당연히 0, 여기는 이제 1이 되는 거지. 그럼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요거를 이제 접근을 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넓이가 궁금한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보면은 3차 함수가 직선보다 더 위에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접근을 하면 돼.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붙일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0에서부터 1까지는 어떻게 돼? 여기서는 직선이 3차 함수보다 더 위에 있지. 그렇기 때문에 3차 함수에서 직선을 빼면은 음수잖아. 그지? 그럼 뭐에서 뭘 빼야 돼? 직선에서 3차 함수를 빼야 된다고. 더 위에 있는 함수를 빼야 양수로 나와서 넓이가 양수로 나와요. 그럼 요거는 2x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해가지고 dx다 라고 계산하시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치? 됐고, 그 다음 이제 19번 바로 넘어갑시다. 자, 19번 볼게요. 자, 19번을 보면은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지금 저게 있대. 요건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볼게. 그럼 얘가 지금 fx가 x제곱 x-t의 제곱이래. 그러면은 일단 요 그래프를 대충 그려서 보면은 t가 양수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들어가 볼게. 그럼 얘가 4차 함수인데 0과 t에서 중근을 갖는 4차 함수니까 대충 요런 느낌으로 이제 그려질 거거든. 이게 y는 fx고 요게 x제곱 x-t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그죠? 그럼 그랬을 때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거 대칭인 경우이니까 극값 갖는 지점, 그때 갖는 지점은 여기 딱 중간이 2분의 t일 거거든.
그죠? 그러면 그랬을 때 지금 일단 기억부터 보면은 기억을 먼저 확인해 보면은 얘가 2분의 t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2분의 t에서 얘 극대값을 갖는다. 요거는 당연히 맞는 이야기겠지.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지? 그 다음 니은을 보면은 니은은 뭐래? 리미트 해서 t가 a보다 살짝 작아질 때 GT가 뭔데? GT가 y는 2분의 t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야. fx가. 그랬을 때 리미트 t가 a에서 요거가 a보다 살짝 클 때 GT. 요거랑 이게 같은 게 아니라 이게 작게끔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은 2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y는 2분의 t를 직접 그어가지고 G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거든. 그죠? 그러면은 y는 2분의 t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었으면 2분의 t가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돼?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지. 근데 여기 사이에 있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4개가 되거든. 맞아요? 근데 그럼 요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경계를 알면 좋을 텐데 이 상수함수랑 4차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바뀌는 그 경계는 언제가 되겠어? 바로 접할 때가 되겠죠. 맞아? 요 3차함수랑 4차함수랑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경계는 항상 그 극값을 가질 때인데 접할 때. 자, 그럼 여기는 지금 내가 y는 0이잖아. 그죠? 이거는 쉽거든. 그지?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야? 극대 가질 때야. 극대 가질 때는 보면은 여기다 2분의 t를 대입하잖아. 그럼 요거 4분의 t의 제곱이고 요것도 2분의 t 대입한 거야. 4분의 t 제곱이니까 결국 그게 16분의 t의 4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지겠죠. 맞아? 그러면은 결국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움직이는 y는 2분의 t가 16분의 t의 4제곱보다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니은을 하기 위해서 여기 GT 그래프를 그냥 전체 다 그릴 거야 한 번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자 이제 2분의 t가 16분의 t의 4제곱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클 때가 언제인지. 그럼 양변에다가 16을 곱한 다음에 요거 옮겨봐. 그럼 t의 4제곱 마이너스 8t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얘를 이제 내가 t로 묶어주면은 t 곱하기 t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라고 쓰여지는데 여기에 있는 t 세제곱 마이너스 8을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하면은 얘는 t 곱하기 t 마이너스 2 하고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다 라고 바로 볼 수가 있겠지. 얘가 0보다 작은 거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는 허근 갖는 2차식이거든. 2차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요 부분은 항상 0보다 커. 그러면은 이제 남는 게 이걸로 나눠주면 t 곱하기 t 마이너스 2만 남거든. 그럼 얘가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는 어떻게 써?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써? 이렇게 요거 풀어서 그래서 풀면 0과 2 사이잖아.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2분의 t가 16분의 t의 4제곱보다 더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잖아. GT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를 이제 t축이라고 하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야. 그러면은 0과 2 사이에서는 2분의 t가 항상 요 16분의 t의 4제곱보다 더 위에 있을 거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교점의 개수가 1개, 2개 이렇게 2개가 되거든. 그럼 요때 함수값은 그냥 이제 2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값이 이게 2인 거예요. 그죠? 0일 때는 값이 몇인데? 0일 때는 근데 우리가 또 이거 신경 안 쓰거든. 그죠? 0일 때는 당연히 교점계수 1개겠지 뭐. 그지? 1개. 그리고 여기 1개고 여기가 이제 2인 거야.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에 그럼 2가 될 때는 어떻게 써? 2가 될 때는 여기서 경계인 2가 될 때는 어떻게 써? 이게 더 클 때는 이렇게 된다고 했고 2가 되면 어떻게 돼? 이게 또 같아지지. 맞아요? 2가 될 때 여기 몇 개가 돼? 그럼 여기 같아지니까 3개가 되겠죠. 교점이.
값이 그때 값이랑 같아지. 그래서 이때는 3개가 되시고요. 그리고 요 만약에 요게 작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작다고 하면은 요 사이에 있겠지. 그럼 요 사이에 있으면 몇 개야? 4개가 되고 4개가 되니까 이거 좀 지우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요렇게 써줄 거야. 될까? 맞지? 근데 여기서는 0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돼? 아예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당겨야 되겠죠. 없어 여기서. 그래서 그래프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가 2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고 이런 식으로 y는 gt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니은 디귿은 판단하기가 쉽거든. 여기서 그럼 우극한이 더 커야 되거든. 우극한이 더 크려면 어떻게 돼? 0이랑 2밖에 없지. 왜냐면 0에서 좌극하는 몇이야? 0이잖아. 0에서 우극하는 몇이야? 2지. 그럼 요거 만족하잖아. 그 다음에 2에서 좌극하는 뭐야? 2지. 2에서 우극한이 뭐야? 4잖아. 그럼 요것도 만족하지. 다른 데서 만족 못하거든 지금. 왜냐면 이런 게 되려면은 불연속이어야 된단 말이야. 극한 값의 좌우 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되는 게 0이라서 합하면 2 되는 거 맞겠죠. 이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은 디귿은 방정식 뭐 이렇게 써놨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 gt를 옮겨. 그러면 t 플러스 1은 gt다 라고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보냐면은 내가 이 문제를 y는 t 플러스 1이랑 y는 gt랑 교점에 x 좌표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t니까 교점에 t 좌표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맞나? 그러면은 지금 gt가 여기서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 내가 여기서 t 플러스 1을 이제 그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려지겠어? 여기서 요렇게 그려질 거거든. 요 2일 때 3 지나고. 그럼 여기가 이제 y는 t 플러스 1이 되잖아. 그럼 실근의 개수는 요거 만나는 점의 개수일 거니까 요거 갖고 이제 내가 해주면 돼. 그럼 요거는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래서 총 몇 개? 5개. 그래서 디귿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디귿까지 대시였고요. 그 다음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지울게. 그다음 이제 볼 건데 그럼 20번, 21번, 22번 이렇게 3개 있는데 일단 21번부터 먼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봅시다. 자, 21번 보면은 2차 함수 요게 있대. 자, 그죠? 그러면은 요거 일단 그래프를 대충 그려봐. 요런 문제는 봐도 이제 대충 봐도 뭐 원의 넓이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일단 이거는 당연히 식으로만 물론 식을 써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프를 그려서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 힘들어. 여기 x축 있고 여기 y축 있어. 그랬을 때 요게 0 넣으면은 뭐 마이너스 1이고 축이 또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그러면 요게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대충 그려져.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럼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점 P를 지나는 원을 C로 하자. 원의 넓이의 최소값이 돼야 되거든. 지금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내가 원점에서 시작을 해. 맞아? 맞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요 원점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까지 거리를 재는 거야. 왜냐면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을 갖고서 점을 잡고 그 점까지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들 거니까. 그럼 그때 이게 최소값이 돼야 되니까 결국에 내가 넓이가 최소가 돼야 되니까 결국에 해야 되는 건 뭐야? 요런 원을 하나 만들 건데 요 원이 어땠으면 좋겠어? 요 2차 함수랑 접했으면 좋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곡선 밖의 점에서 곡박점에서 결국에는 곡박점에서 내가 곡선까지 거리를 재는 건데 거리가 뭐가 되면 좋은 거야? 최소가 되면 좋은 거야. 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원의 넓이인데 원의 넓이는 반지름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 반지름이라는 것이 곡박점에서 곡선까지 거리거든. 이게 결국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야. 맞지? 그럼 우리는 요 거리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켜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곡선 밖의 한 점에서 내가 곡선까지의 거리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접선극을 했지. 맞나요? 접선극을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렇게 원을 그었을 때 접선을 우리가 어떻게 확정 지을 수 있겠어? 여기가 원점이잖아. 여기는 원점이니까 0,0이라고 더. 그럼 여기는 여기 위에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게 지금 요 이차함수가 y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니 여기 위에 한 점은 이제 뭐가 돼? p 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1일 거거든.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요 원의 중심과 요 p라는 요 점까지 내가 이었을 때 요 선분이 생기겠지. 맞아? 그럼 선분이 생길 텐데 그러면 요 선분이랑 요 p라는 요 점에서의 무엇이랑 접선을 비교하는 거야. 접선. 알겠어? 근데 접선이란 뭘 하면은 수직을 하면은 그때 바로 뭐가 된다? 거리가 최소가 된다. 접선을 찾아요. 접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될 거는 뭐야? 요 수직을 이용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수직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먼저 요 선분에 대한 기울기부터 계산을 하면은 요거는 p분의 p 제곱 플러스 p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점 p라는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p 플러스 1이 되거든. 요 미분한 다음에 p 넣으면 되니까. 요게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일단 분모부터 먼저 계산을 하면은 얘는 2p의 세제곱하고 p제곱 2p 제곱하면은 플러스 3p 제곱이고요. 그 다음 2p p 하면은 플러스 3p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마이너스 p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되겠어요? 맞나?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2p의 세제곱 플러스 3p의 제곱 플러스 4p 플러스 1은 0이다 해서 요 방정식 풀어서 뭐 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 요건 요렇게 계산을 해보면 돼요. 알겠어? 계산해보면은 그것대로 오케이 요렇게 볼 수 있고요. 요게 일단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은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어쨌든 거리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점과 점 사이에 거리로 접근을 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것도 내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줄게. 그러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하면은 내가 이제 거리를 구한다고 치잖아. 그럼 거리를 뭐 제곱해서 계산할게요. 어차피 루트는 나중에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제곱해서 뭐야 보면 어떻게 된다? 요거는 p의 제곱 플러스 p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죠? 이게 계산이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는 있어. 귀찮은 거 맞거든. 하지만 요거 어떻게 하면 돼? 일단 계산을 해봐. 요건 p 제곱하시고 플러스 요걸 이제 내가 계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게 3개짜리 돼 있으니까 3개짜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요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요거 요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2차식 우리가 2차항 완전 제곱 있잖아. 두 개 항에 대한 완전 제곱 정리할 그 완전 제곱식 정리하듯이 하면 되거든. 얘는 그럼 p 제곱 플러스 p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p 제곱 플러스 p 하고 플러스 p 1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거든. 그럼 요거 이제 전개를 해보면은 자 요거부터 전개를 해볼게. 완전 제곱돼 있는 거. 그럼 p의 4제곱 플러스 곱해서 2배 2p의 3제곱 플러스 p의 제곱이거든.
그럼 여기 플러스 p제곱이 하나 나오고 여기 플러스 p제곱이 있으니까 2p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p제곱 두 개 빼거든. 그럼 2p제곱이 사라져. 맞아? 여기서 2p제곱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랑 사라져.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2p 하고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되거든. 맞아요? 그럼 내가 거리의 최소를 구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요 값이 지금 거리를 제곱한 것이니까 요거를 내가 함수 지금 뭐 gp라고 두고 요 gp의 극소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럼 요거 미분을 해요. 그러면은 g'p는 어떻게 돼요? g'p는 4p의 세제곱 플러스 6p의 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거 내가 2로 묶어주면은 지금 이제 2p의 세제곱 플러스 3p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요거는 p가 언제일 때 0돼? p가 마이너스 1일 때 0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거 이제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좀 작게 써가지고 그럼 2, 3, 0, 마이너스 1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2,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시 내려올 거고 여기 그럼 1 되거든. 그럼 여기 없어져. 아하, 그럼 요거는 2 곱하기 p 플러스 1 하고 요게 지금 이제 2p의 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요거 인수분해하면 2, 1, 1, 1 여기 2, 1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거든. 그러면 p 플러스 1이 몇 개야? 2개고 2p 마이너스 1이 이렇게 한 개 나오거든.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로 이제 내가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이제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1에서 인수가 두 개니까 접해. 그럼 요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부호 변화를 이제 보면은 풀이 되거든. 아하, 그럼 여기서 뭘 가죠? 극소를 갖는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아, p가 2분의 1일 때 거리가 제일 작아지네. 그럼 그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되는 거지. 우리가 원하고자 구하고자 하는 바로 그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대입을 여기다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럼 2분의 여기다가 우리가 구한 요 2분의 1 극소가 되는 지점, 요 2분의 1을 여기에 그대로 다시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그럼 대입을 해주면은 뭐가 돼? 계산해 볼게요. 그럼 요건 4분의 1 플러스 요거 4분의 1, 2분의 1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럼 또 한번 4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또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든. 플러스 16분의 1 되는 거지. 여기 이제 16분의 5가 되는 거. 그래서 요걸로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되겠어요? 오케이. 됐고. 그 다음 22번 넘어갑시다. 22번. 자, 이제 22번을 보면은 4차 함수 fx의 도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대. 자, f'x 한번 내가 그려볼게요. 여기가 x축이 있고 이렇게 슥, 삭, 슥 해서 얘가 y는 f'x야. 자, 그럼 그랬을 때 지금 요 지점이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그랬을 때 지금 f-2는 마이너스 64고요. f-2는 마이너스 64고 그리고 F3은 61이래. F3은 61일 때 그때 절대값 해가지고 요거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6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값을 합은. 그럼 봐봐. 일단 여기서 내가 요 F'X를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고요. 요 사이에서는 증가, 감소, 증가를 해. 맞아? 그리고 요걸로 내가 뭐 식을 작성을 해가지고 fx를 거꾸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일단 요걸로 한번 대충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고 쳐볼게.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지금 마이너스 2까지는 감소하잖아. 그럼 쭉 감소를 했다가 봐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요 영역의 넓이가 어때? 엄청 크거든. 그지? 근데 내가 원함수는 도함수의 넓이만큼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했지. 그럼 여기는 양수면서 엄청 크니까 엄청 많이 올라갈 거야. 그리고 2와 3 사이에서는 넓이가 엄청 작거든. 근데 여기 또 음수잖아? 그럼 여기는 내려가는데 넓이가 작으니까 아주 살짝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슥 하고 올라가는 이런 개형으로 y는 fx가 그려지겠지.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2가 여기고 마이너스 2가 여기고 3이 여기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64래. 여기는 몇이래? 61이래. 그랬을 때 내가 절대값을 씌운 fx의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가 서로 다른 6개의 식이 돼가지고 아하 그러면은 내가 요거를 접겠지. 근데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접힐지는 내가 알아 몰라? 모르지? 맞잖아. 모르거든. 그러면은 대충 잡아보는 거야. 대충. 일단은 대충 잡아봐. 여기가 x축이고 해서 내가 요거 접어 올리면 어떻게 돼? 접어 올리면 요 부분이 어디까지 접혀 올라가? 여기가 61이잖아. 요 마이너스 64는 내가 절대값으로 접어 올리면 61보다는 더 위에 있을 거거든. 동의하세요? 그럼 61보다는 더 위에 있으니까 요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최종적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지. 그럼 여기는 64고 61보다는 당연히 더 위에 있을 거예요. 그지?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이제 y는 k랑 교점을 그을 거거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 6개가 돼야 돼. 지금 절대값 fx랑 k랑 실근이 6개라는 거거든. 실근이 6개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이거 뭐야? 계속 하지만 y는 절대값 fx라는 요 절대값 씌운 4차 함수랑 y는 k라는 상수 함수랑 교점의 개수가 몇 개? 6개라는 거야. 교점. 맞지? 그럼 내가 어떻게 그어주면 되겠어? 봐봐. 여기 아래 그으면 몇 개야? 4개지? 그럼 어디 그어야 돼? 딱 봐도 이거 사이에 그어줘야지. y는 k. 여기가 가장 의심가는 데잖아. 그럼 몇 개예요?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지? 그러면은 이 K라는 것이 결국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돼? K가 61과 64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K는 62, 63 이렇게 두 개가 돼서 두 개 합해주면은 답이 뭐가 된다? 125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될까? 오케이. 그래서 답이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20번 하고 좀 쉴게요. 이거 지울게. 자, 20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20번을 보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1은 0인 3차 함수 fx가 있대.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고 그러면은 이게 그랬을 때 함수 gx를 보니까 지금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라고 쓰시고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거 그냥 0으로 쭉 미는데 그랬을 때 함수 hx를 지금 1에서부터 x 해서 gtdt라고 하거든. 그러면은 내가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는 우리가 보는 관점이 두 가지라고 했지. 그래프로 보는 관점과 넓이로 보는 관점이 있다고 했어. 그죠? 그럼 이걸 내가 그래프로 보는 관점을 택한다라고 했을 때 넓이는 아니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그래프로 보는 관점으로 택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hx의 도함수는 뭐가 돼? gx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gx의 그래프를 잘 파악을 하면은 h'x를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결국 gx를 통해서 우리가 hx의 개형을 추론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가능해요.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뭐라 할 수 있어? 윗끝 아래끝 같을 때. 그러니까 1일 때 h1은 0이다. 그래서 h1은 0이라는 거는 이 y는 hx라는 함수에 뭘 결정해줘? x축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gx를 통해서 hx를 열심히 그려. 대략적인 개형을 그려. 근데 x축의 위치를 모르면은 사실 좀 정확한 그래프는 안 되잖아. 상대적으로. 근데 h1은 0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x축까지 결정을 해줌으로써 좀 더 정확한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되겠니? 자, 그럼 알겠어. 근데 일단 지금 이 gx 밑에 있는 선지를 해결하기 전에 비니디 선지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가 이 gx라는 함수가 이게 좀 구간정의 함수로서 새롭게 정의되는 함수잖아.
그럼 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부터 내가 먼저 한번 파악해 볼게. 대충 그 감각을 좀 익혀야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fx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y는 fx가. 그제? 그럼 gx는 어떤 녀석이냐면은 일단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 이런 식으로. 괜찮니? 그리고 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돼? 0으로 쭉 밀거든. 그럼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그럼 gx는 f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g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내가 x축으로 접어서 올리는 거고요.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그냥 0으로 밀어버리는 거니까 상수함수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남는 거지. 되겠어? 하나는 더 보여주면은 fx가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했어? 만약에 이렇게 접해. 이런 식으로 접할 때는 어떻게 돼? 여기서는 여기 이 부분이 0보다 작은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접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0보다 크잖아. 이렇게 0으로 미는 거야. 그러면은 남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게 gx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fx가 주어졌을 때 gx의 그래프는 요 정도로 그려지는구나 라는 감각을 이제 좀 키울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놓고 이제 비니디 선지 넘어가 볼게요. 자, 체크를 해봅시다. 자, 기억부터 보면은 기억은 함수 fx가 지금 x 곱하기 x-1, x-2라고 제시돼 있어. 그랬을 때 h3은 4분의 1이라고 하거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fx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딱 다 대칭이란 말이야. 왜냐면 거리가 다 1, 1, 1 똑같으니까 1에 대해서 대칭이야. 1,0에 대해서 점대칭인데 그럼 요걸 갖고서 내가 gx를 그려주면은 gx는 어떻게 돼? 요렇게 당연히 또 그려지거든. 그죠? 그럼 그랬을 때 지금 h3을 계산하려 해. 그럼 h3은 뭐가 되겠어? h3은 지금 1에서부터 3까지 gx, dx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거는 차라리 그냥 넓이로 보는 게 낫겠지.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1에서부터 3까지 gx, dx 계산하라고 하면은 결국 넓이로 볼 건데 여기서는. 그럼 넓이로 본다. 얘가 지금 내가 이 노란색으로 한 게 y는 gx거든. 그럼 1에서부터 3까지 넓이를 볼 거란 말이야. 근데 0에 지금 1에서부터 2까지는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요 부분 넓이를 보면 되고 2에서부터 3까지는 0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거든. 그래서 이건 그냥 제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산을 이제 뭘 해주면 돼? 여기서는 이제 요 부분 계산하기 위해서 1에서부터 2까지 요 fx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x 곱하기 마1, 마2 요거 계산하면 돼.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또 이거 계산할 때 요거 그냥 우리가 전개해서 계산하려면은 너무 복잡하고 귀찮지? 맞아? 근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여기서 요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구간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가 되고 얘네는 여기 있는 함수는 어떻게 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밀었으니까 x 대신 x 플러스 1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럼 여기에 남는 게 얘는 x 플러스 1, 얘는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1 dx다 라고 계산이 됩니다. 되겠어요? 맞니? 그리고 사실 그래도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그제?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fx니까 이거 마이너스 붙여야 돼. 그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지.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니은을 보면은 니은은 뭐라 돼 있어? h2가 0보다 크면은 알파가 1보다 크고 알파가 1보다 크고 지금 f 알파는 0인 알파가 실수 알파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h2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이제 요걸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은 h2는 1에서부터 2까지 gx, dx
요거 적분한 값이거든. 근데 요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것도 결국 넓이로 내가 넘어와서 볼 건데, 그럼 x축이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f1이 0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거든. 나머지는 알아 몰라? 모르지. 그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1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를 대강적으로 그냥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 h가 근데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서는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냥 뭐 그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려보면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지금 h가 0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1에서부터 뭔가 어떤 다른 지점까지 만약에 근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fx가 어떻게 돼야 돼? 아랫부분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 맞지? 그래야 왜냐면 위로 이렇게 접혀 올라가는 거일 거니까. 동의하세요? 맞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알파가 요 부분에서는 무조건 근을 하나 가져야 돼. 다른 부분 여기서 근이 있기도 하면.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아래로 가는 요 부분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그지? 그럼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요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위로 밀고요. 0보다 작은 부분은 위로 밀어. 그리고 0보다 큰 부분은 이렇게 0으로 미는 거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지금 1에서부터 지금 h가 0보다 크니까 1에서부터 2까지 이 적분한 값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럼 이게 1에서부터 1보다 큰 부분에서는 무조건 2까지는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큰 부분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죠? 이해가세요? 아니면 2가 여기 있어도 사실 상관은 없고요. 맞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있는 요 근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알파가 되는 거니까, 알파가 1보다 크고 근되는 지점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체크가 가능한 거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은, 자, 디귿은 f 알파랑 f 베타가 0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대. 그럼 그랬을 때 f h 알파 곱하기 h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f 알파랑 f 베타가 0인데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요게 x축이고 여기가 이제 1이면은 만약에 내가 알파가 0보다 작다고 해볼게요. 그럼 알파가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어. 그죠? 여기 하나가 있고 0이 여기 있고, 그럼 이제 케이스는 두 가지거든. 베타가 0과 1 사이거나 아니면 베타가 0보다 커야 돼. 1보다는 큰 녀석이야. 그렇게 잡고 내가 보면은 먼저 베타가 1보다 크다라고 내가 가정을 해볼게요. 베타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베타를 여기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그래프를 이제 요렇게 대강 그릴 수가 있어. 그럼 요걸 갖고서 이제 내가 gx를 그려주면은 올라가고 0, 다시 0보다 크고 여기 0 이렇게 되거든.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여기서 0에서부터 알파까지 정적분 계산을 하잖아. h 알파가 그냥 0에서부터 알파까지 1에서부터 알파까지 정적분 계산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정적분 계산하는 거야. 그럼 요건 무조건 뭐가 돼? 0이 되거든. 그래서 이 h 베타가 뭐가 되든 간에 요 값은 항상 0이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성립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될 수 있는 게 베타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거든. 그럼 이때는 여기를 이제 x축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이제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그랬을 때 이걸 갖고서 내가 fx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그럼 이걸로 이제 gx를 그리면은 올라가고 0으로 밀고 올라가고 0으로 밀고 이렇게 되거든. 그죠? 그럼 내가 이제 1에서부터 내가 베타까지 계산을 하고요. 1에서부터 알파까지 계산을 하면은 요 영역의 넓이는 어떻게 돼? 요 영역은 0보다 크니까 플러스거든, 넓이가.
근데 내가 1에서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하면은 내가 역방향으로 적분하는 거잖아. 그래서 h 베타는 무조건 값이 음수가 돼. 그리고 내가 1에서부터 이제 알파까지 적분을 하잖아. 그럼 베타에서부터 알파까지는 값이 없지. 어차피 y는 0이니까. 그럼 1에서부터 베타까지만 넓이가 계산이 될 텐데 이 부분은 내가 직전에 했던 것과 같이 이 부분의 영역은 플러스지만 넓이가 내가 지금 결국 역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h 알파 또한 뭐가 되겠어? 결국에는 음수가 될 거야. 그죠? 두 개 곱하면은 양수 되겠지. 그래서 요건 또 맞는 소식이에요.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